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쉽게 풀어보는 김종곤TV의 김종곤입니다. 최근에 장마가 계속되었죠. 이렇게 계속된 장마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누전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1편 누전잡기 제1편을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였고요. 본편 제2편은 메가테스트기를 이용한 누전 잡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1편 누전 잡기는 특별히 전기적인 지식이 없어도 콘센트로부터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뺐다 꼽았다 함으로써 간단하게 누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본편 제2편에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누전을 잡는 것 이외에 전기에 대한, 특히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전기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메가테스트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 집의 분전반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전반과 연결된 배선들의 구성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이 배선들과 연결된 콘센트들이 하트라인과 중성선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러한 접지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연결돼서 어떻게 해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또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전 원리, 즉 누전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렇게 발생된 누전을 이 메가테스트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신다면 누전을 잡는다라는 것은 누전 잡는 것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배선을 이해를 하고요. 이런 차단기들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콘센트의 구조, 그리고 누전이 발생되는 원리와 그 누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전반적으로 공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전기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이 메가테스트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메가테스트기는 ESK-7010S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인슐레이션 레지스턴스 테스트, 절연저항 측정기라고 써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디지털에 비해서 사용이 간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메가테스트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영상 부분에서는 이 메가테스트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분전반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메가테스트기의 구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메가테스트기는 셀렉트 스위치와 리드를 꼽을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리드, 흑색 리드와 적색 리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로 저항치와 전압을 측정하는 이 바늘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겼죠. 윗부분 검정색 0, 0.1, 0.5 윗부분은 바로 절연저항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읽는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 적색의 ACV는 교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BATT 굿, 배터리 굿은 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의 전압이 정상인지 측정을 하고요. 이 메가옴은 이 기기 자체가 절연저항을 측정한다는 얘기고 ESK는 이 회사의 이름입니다. 먼저 셀렉트 스위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가 첫 번째는 ACV 파워 옵이고요. 두 번째는 파워 온 옵 메가옴이고요. 세 번째는 메가옴 파워 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터리 체크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부자를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ACV 파워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CV 파워옵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개의 리드 꼽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적색 리드가 꼽혀져 있는 부분이 라인 ACV입니다. 이 윗부분 라인이라는 것은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밑에 ACV는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 이 부분의 구멍에 리드를 꼽아서 사용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면 COMUS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이라는 것은 커먼이죠. 공통 부분 또는 US는 접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라 그 뜻입니다. 검정색 리드는 그 검정색 리드의 끝에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탁기라면 세탁기의 외함에 이렇게 집게를 물려서 누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부분에 이 집게로 물릴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COMUS와 라인 ACV를 가지고 두 가지를 측정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라인입니다. 라인은 절연 저항을 측정하고요. ACV는 교류 전압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측정할 때는 이 부분에 리드를 꼽고요. ACV 파워옵은 ACV는 교류 전압이죠.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가 두 개 나온다라고 본다면 ACV에 위치해 놓고 이렇게 교류 전압을 측정하게 되면 바늘이 움직여서 500V까지 500V라고 되어 있죠. 500V 이내에서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가 테스트기에 왜 굳이 전압을 재는 것을 달아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간단하게 멀티 테스트 없이 메가 테스트기로 그 회로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전원을 끄고 전원을 오프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해야 되지,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이 절연 저항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회로든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전에 먼저 교류 전압이 나오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절연 저항을 측정하라고 ACV 기능이 있습니다. ACV는 교류 전압을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의 방전을 막기 위해서 파워옵, 전원이 꺼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파워온 옵 그리고 메가옴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했을 때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절연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고 보십시오. 자, 지금 바늘이 움직이지 않죠. 하나를 물려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탁기의 외함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라고 보면 이 상태에서는 파워 온 오프를 해놨을 때는 그냥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비로소 측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세탁기의 외함을 COMUS와 이 리드를 라인을 두 개를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되는 거죠. 절연 저항이 아예 제로게 되는 것이죠. 왜? 직접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파워 온 오프는 버튼을 눌렀을 때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해놓은 것은 메가 테스트 안에는 1.5V짜리 건전지들이 들어있고요. 이 건전지들이 전류를 만들어서 이 플러스 이 적색의 리드를 통해서 전류를 보내서 이 검정색 부분으로 돌아오는 전류치를 측정을 해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건전지가 소모가 되죠. 많은 건전지의 전압과 전류가 소모가 되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테스트할 때만 사용을 해라. 건전지를 키핑을 하라고 이렇게 파워 온 오프라는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그 밑에 부분은 파워 락. 이 메가옴 파워 락을 해놨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인디게이터가 반짝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워 온 오프 버튼은 측정을 할 때 뜨문뜨문 측정을 할 때, 그죠? 뜨문뜨문 측정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메가옴 파워 록은 계속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 온 오프와 그 다음에 파워 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부분이 배터리 체크입니다. BATT-CHECK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가 테스트기는 여러 개의 1.5V 건전지를 넣어서 그 건전지로 전류를 발생을 시켜서 그 발생된 전류를 적색 라인에 리드로 전류를 보내서 그 돌아오는 전류를 컨버스에 보내서 그 돌아오는 전류의 양을 가지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배터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메가 테스트기를 가지고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전환 스위치를 돌려서 배터리 체크 부분으로 넣고요. 배터리 굿 위치에 바늘이 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테스트를 해야 정확한 우리가 절연저항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자죠. 부자 테스트입니다. 이 부자 부분은 도통 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이 집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검은색 집게, 검은색 부분과 이 적색 부분이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이 부자 쪽으로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CV 파워 옵 쪽으로 스위치를 해 놓고요. 부자를 테스트할 때는 라인 ACV에서 부자 쪽으로 적색의 리드를 옮긴 다음에 절환 스위치를 부자 쪽으로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테스트하기 전에 두 개의 리드를 한번 대봅니다. 두 개의 리드를 대게 되면 삐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 집게가 도통이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단자를 물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삐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이 집게의 이 검정색 부분과 적색 부분이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테스트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전반을 가지고 와서 분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배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누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누전 잡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곳이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전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분전반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좌우측에 신발장 안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자, 다시 여러분들께서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8층에 사신다라면 8층의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8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누르게 되면 8층에 도착하게 되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게 되면 복도가 있고요. 복도 양쪽으로 보시면 벽면에 계량기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 계량기 하단부에는 이런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8층 계단 계량기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온 전기는 이런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누전 차단기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에 1차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들어온 전기는 하나는 하트상이죠. R상, S상, T상 중에 하나고요. 한 선은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에 들어온 전기는 한 선은 하트상이고 다른 선은 중성선이라는 거 이미 공부해서 아시죠. 그래서 이 한 선을 적색 라인을 저는 R상이라고 그러고요. 이 황색을 중성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단기들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ELB, 즉 어슬러킷 브레이커죠. 누전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그 하단부로 전등 차단기, 전열 1 차단기, 전열 2 차단기, 이 부분이 바로 에어컨 차단기입니다. 에어컨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차단기를 시설을 해서 이 차단기는 오로지 에어컨에만 전원을 공급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가 누전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전등과 전열 1과 전열 2, 평수가 크면 전열 3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에어컨 전원 공급용 차단기가 있다라면 이렇게 메인으로 누전 차단기가 있고요. 그 하단부로 배선용 차단기가 있다라면 이 분전반은 좀 오래전에, 이 건물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최근의 아파트는 이 배선용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그 하단부로 각각의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차단기들의 구성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한 것은 좀 오래된 아파트에 누전 차단기가 메인으로 있고요. 그 후단부에 전등과 전열 1과 전열 2와
에어컨 차단기가 배선용 차단기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상과 중성선이 들어오면 누전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이 누전 차단기는 두 개의 A 접점에 의해서 2차로 전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온 2차로 나온 전기는 각각의 배선용 차단기에 1차에 병렬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 연결된 전화번은 각각의 차단기를 올렸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첫 번째 메인 차단기 옆에 있는 게 전등용 배선 차단기고요. 두 번째가 전열 1, 세 번째가 전열 2, 그리고 마지막에 에어컨 차단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를 올리고 전등 차단기를 올렸을 때 비로소 전등 라인에 전기가 들어가고요. 이 전등들도 역시 배선용 차단기 1차들이 병렬 연결된 것처럼 모든 전등들도 병렬 연결되어서 각각의 스위치에 의해서 온, 오프가 되는 것이죠. 전등 라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열 1 라인은 큰 방, 작은 방, 만일 현관이라면 전열 1 쪽에 라인이 따로 있고 전열 2 쪽에 라인이 따로 있죠. 왜냐하면 전열 1과 전열 2로 부하를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의 차단기로 감당을 하기에는 그 용량이 너무 크고요. 또 나중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누전을 찾기 쉽도록 전열 1과 전열 2로 부하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전열 1은 전열 1에 연결된 콘센트들이 역시 전등처럼 병렬 연결되는 것이죠. 전열 2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열 2의 차단기에 연결된 이런 콘센트들이 10개라면 10개가 전부 다 병렬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어컨 차단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부하를 걸지 않고요. 오로지 에어컨만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 전용 차단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전반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 분전반에 연결된 콘센트가 어떻게 돼서 누전을 잡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분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론 차단기든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만 특별히 노랗게 생긴 부분이 접지 부수바죠.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의 분전반을 열게 되면 이렇게 하단부에 접지 부수바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지만 녹색의 전선들이 이렇게 컨먼을 잡아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분전반이 동작을 한다는 얘기는 이 접지 부수바로 누설 전류가 흘러오고요. 이 누설 전류를 누전 차단기가 감지를 해서 누전으로부터 인체의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부스바죠. 이 부스바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콘덴서는 지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전기의 이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는 모두 땅으로 흐르고 싶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누전이 되게 되면 땅으로 흐르고 싶어 하는 성질을 가진 누설 전류를 여기 이곳에 접지 부스바에 모아서 누전 차단기를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제 누전의 개념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새게 되면 누유죠. 물이 새게 되면 누수입니다. 전기가 새는 게 바로 누전이죠. 전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각각의 전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는 길을 전로라고 그러죠. 이 전로를 통해서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전로 이외의 부분으로 전기가 새는 것을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누전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집 안에 벽체 콘크리트 안에는 이런 전선관이 있습니다. 이 전선관 안에 이런 전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선관은 전선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누전으로부터 감전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공사할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집의 전기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케이블이, 이런 전선이 이렇게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면 전선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선관이 드라이 상태, 즉 건조한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요. 창틀에서 누수가 돼서 이 배관에 물이 들어가거나 또는 결루 현상에 의해서 이 배관에 물이 들어갈 때, 이 배관에 습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손상된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새는 거죠. 이렇게 새어나온 전기는 이 접지부스바로 통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라인의 전선이 이렇게 손상이 됐다면 전등 쪽의 문제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등 쪽으로 사람이 인체가 되었을 때 감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이죠. 자, 전선에 의한 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전열기기에 의한 누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열 1 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전열 1 라인의 부하를 따라가게 되면 R상 한 선과 그 다음에 중성선이 들어가서 여기에 전기를 꽂게 되면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이 접지 부스바에서 연결된 접지들이 이렇게 각 전열, 모든 전열기기의 콘센트에 이렇게 커먼을 잡아놨죠. 이것을 세탁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탁기에는 전원 들어가는 부분 2개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가 이 콘센트에 이렇게 꽂게 되었을 때 이 2개의 플러그에는 R선과 N선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접지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서 접지가 연결이 되면 만일 이 세탁기에 R선과 중성선의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발생된 지락전류는 이 세탁기 외함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외함과 연결된 이 접지에 의해서 접지부스바로 지락전류가 발생이 되고요. 이렇게 발생된 지락전류는 누전 차단기가 감지를 하는 것이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누전 차단기에서 들어간 전기와 할 일을 마치고 들어온 전기의 전류의 차가 발생됐을 때는 이 누전 차단기를 트립을 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차단이 돼서 누전으로부터 사람의 감전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편 메가 테스트기를 위한 누전 잡는 법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제3편에서는 전열 라인 쪽, 즉 콘센트에 누전이 됐을 때 그 누전을 어떻게 잡는지 누전이 잘 되는 곳을 일례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4편에서는 전등 라인 누전 잡는 법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열 라인보다도 전등 라인 누전 잡는 게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제4편에서 전등 라인 누전 잡는 법을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제5편에서는 훼손된 차단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교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편에서 뵙겠습니다.